안녕하세요. 코빗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문 명칭이 리플에서 XRP로 바뀌면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분들은 처음엔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텐데요. 이미 해외 거래소들은 리플이 아닌 XRP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문 명칭과 함께 21shares, 비트와이즈 같은 유수의 금융사들의 XRP ETF 신청서를 SEC에 접수하며 더 핫해진 XRP.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XRP를 보유하고 계신 이용자분들은 물론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와 그 임원에 대해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판단하여 SEC의 입장을 들어주었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일반 이용자에 대한 판매에 관하여는 증권성을 부정하여 리플랩스의 입장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XRP 자체는 가상자산일 뿐이며 그 자체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투자계약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와 구조를 둘러싼 전체적인 스킴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의 경우 XRP의 락업 조건 또는 재판매 조건, 리플랩스에 대한 면책 조항, XRP의 사용 제한 조항 등을 근거로 XRP를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매매의 경우 매수자들이 누가 판매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의 요건 중 하나인 제3자의 노력에 따른 수익의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리플랩스의 승소, 일부는 SEC의 승소로 약식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XRP가 승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SEC는 이에 대하여 즉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재판은 2024년 8월 7일 리플랩스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SEC와 리플랩스는 합의하여 항소심이 끝난 후 3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판매한 부분에 관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결하지 않으면서 결국 SEC는 2024년 10월 17일 리플랩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리플랩스의 소송은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커지고 XRP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사임을 앞두고 2025년 1월 15일 항소 이유서 제출일 마지막 날에 리플랩스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항소에 대한 SEC 답변서를 올해 4월에 제출하기로 법원에 요청하였으며, 항소심은 올해 7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RP의 항소와 관련하여서는 예전에 피터가 많이 인용하셨던 제레미 호간 변호사의 X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랩스가 제출한 변론전 진술서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4가지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투자계약이 실제로 법적 계약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사실 리플랩스의 기관 판매의 경우 XRP가 실제 계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벌금을 면제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승소한다면 전체 가상자산 업계에 SEC의 법 집행에 있어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리플랩스가 실제로 XRP를 투자계약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다투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하위 테스트의 검토가 다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페어 노티스 디펜스를 다시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어 노티스 디펜스란 법적 규제나 처벌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이 정부나 규제기관이 해당 법규에 대해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법적 방어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리플랩스는 SEC가 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판결에서 리플랩스에 대해 미래의 증권 판매에 관한 가처분을 부과하였는데 리플랩스는 이에 대해 그냥 법을 지키라는 포괄적인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지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어느 정도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증권법 관련 사건에서 꽤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사실 큰 의미가 없으나 리플랩스가 해당 가처분이 자사의 비즈니스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의 항소 브리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SEC는 기관 투자자 판매가 아닌 거래소를 통한 이용자들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는 사실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XRP의 가격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는 손해에 대한 다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SEC는 몇몇 판례들에 근거하여 XRP 구매자들이 리플랩스가 XRP 가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인지했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가 근거로 든 3가지 판결 중 2가지를 읽어보았는데 판결은 사람들이 발행인의 말을 믿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리플랩스의 케이스에서는 믿었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인지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즉 리플랩스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말한 것을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몰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리플랩스 항소에 해당 판결이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가 근거로 주장하는 판결은 판결문에 유리한 내용을 억지로 짜맞추고 있고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리플랩스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취하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계약증권이 실제 계약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와 제3자의 노력을 인지했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항소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XRP 가격이 많이 급등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리플 USD의 발행, 승소에 대한 기대감, XRP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2024년 12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으로 XRP 기반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XRP 레저의 네이티브 버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XRP 레저의 아키텍처가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의 통합을 어렵게 만든다는 가능성과 XRP 테더 서클 간의 경쟁이 XRP 레저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막았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역사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없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리플 USD의 발행으로 인하여 XRP 생태계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와 하원에서 스테이블 액트가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입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XRP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는 XRP의 행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변화도 계속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XR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알차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 변호사였습니다.